안녕하세요. 투더리군 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제로 음료 속에 숨겨진 달콤한 과학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하면서 설탕 대신 스테비아 한 포를 집어들거나 편의점에서 제로 콜라를 선택하는 순간 말이죠. 이런 작은 선택들이 사실은 인류가 수백 년간 꿈꿔온 달콤한 혁명의 결과물이라는 걸 아시나요? 이 이야기는 1879년 어느 화학자의 황당한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의 콘스탄틴 팔베르크라는 연구원이 실험실에서 콜타르 유도체를 다루다가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빵이 이상하게 달더군요. 혹시나 해서 실험실로 돌아가 자신이 만든 화합물을 맛봤더니 설탕보다 300배나 단맛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위험한 실험이었지만 덕분에 인류는 칼로리 없는 단맛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인공감미료 사카린이 탄생했죠. 사카린은 처음엔 단순히 설탕보다 저렴한 대체제로 각광받았습니다. 특히 1차 대전 중 설탕이 부족해지자 유럽 전역에서 사카린 열풍이 불었죠. 하지만 금속성 뒷맛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은 가짜 설탕이라고 부르며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더 나은 인공감미료를 찾기 시작했고 1965년 또 다른 우연한 발견이 일어납니다. 시카고의 한 연구소에서 제임스 슐라터라는 화학자가 위궤양 치료제를 연구하다가 실수로 손가락에 묻은 화합물을 맛보게 됐는데 이게 바로 아스파탐이었습니다. 사카린보다 200배 단맛이 나면서도 뒷맛이 훨씬 자연스러웠죠. 아스파탐은 1981년 미국에서 승인받으면서 감미료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이어트 펩시와 다이어트 코크의 주원료가 되면서 제로 칼로리 음료의 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6년 영국에서 개발된 수크랄로스는 정말 황당한 우연의 산물이에요. 런던 대학의 연구진이 설탕 분자를 변형시키는 실험을 하던 중 한 연구원이 영어를 잘못 이해해서 테스트잇을 테이스트잇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맛을 봤더니 설탕보다 600배나 달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수크랄로스는 열에 안정적이어서 베이킹용 감미료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진짜 영어 실력 하나가 세상을 바꾼 셈이죠. 하지만 진짜 혁명은 당알코올 계열 감미료들에서 시작됐습니다. 1891년 독일에서 발견된 자일리톨은 자작나무 껍질에서 추출할 수 있어서 자작나무 설탕이라고도 불립니다. 핀란드에서는 2차 대전 중 설탕이 부족해지자 자일리톨을 대량 생산해서 사용했는데 뜻밖에도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일리톨의 충치 예방 메커니즘은 정말 신기합니다. 입속 세균들이 자일리톨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서 오히려 굶어 죽게 되거든요. 마치 가짜 먹이로 해충을 퇴치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지금도 무설탕 껌의 90% 이상이 자일리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리스리톨은 1848년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됐지만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하지만 1990년대 일본에서 대량 생산 기술이 개발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다른 당알코올과 달리 복용해도 설사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거든요. 소르비톨이나 만니톨, 이사말트 같은 다른 당알코올들도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중적으로는 자일리톨과 에리스리톨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 남미 파라과이의 작은 마을에서 나타났습니다. 과라니족 원주민들이 수백 년 동안 카에라고 부르며 차에 넣어 마시던 달콤한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이 잎을 씹으면 설탕보다 200배나 단맛이 났지만 칼로리는 거의 없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스테비아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스테비아가 세계로 퍼져나간 경로입니다. 1970년대 일본의 한 식품회사가 인공감미료의 안전성 문제로 꼴머리를 앓고 있을 때 브라질에서 온 식물학자가 이 신기한 잎사귀를 소개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즉시 이것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대량 재배와 정제 기술을 개발했죠. 그 결과 일본은 세계 최초로 스테비아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나라가 됐습니다. 스테비아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뒷맛이 살짝 쓰다는 거였죠.
마치 감초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댔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연계에는 설탕과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가지면서도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는 당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룰로스입니다. 알룰로스는 설탕의 쌍둥이 형제라고 할 수 있어요. 분자 구조가 거의 똑같지만 단 하나의 원자 배치만 다릅니다. 이 작은 차이 때문에 우리 몸의 소화 요소들이 알룰로스를 설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시켜 버리죠. 마치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알룰로스와 비슷한 시기에 주목받기 시작한 게 몽크프루트입니다. 중국 남부 구일인 지역의 라안과라는 작은 과일에서 추출하는 감미료인데 현지에서는 신선과 또는 장수과라고 부릅니다. 13세기부터 승려들이 기침과 감기 치료용으로 사용해왔다고 해서 몽크프루트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설탕보다 150에서 200배 달면서도 칼로리가 전혀 없고 게다가 항산화 효과까지 있어서 건강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죠. 이런 다양한 감미료들의 등장으로 글로벌 식음료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코카콜라는 2014년 코카콜라 라이프라는 녹색 캔 제품을 출시하면서 스테비아를 메인 감미료로 사용했습니다. 펩시는 펩시 트루라는 제품에 설탕과 스테비아를 반반씩 섞어 칼로리를 30% 줄였고요. 몬스터 에너지, 레드불 같은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들도 각각의 제로 버전을 출시했고 심지어 전통적인 설탕 음료의 대명사였던 스프라이트도 스테비아 버전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인공감미료라고 하면 화학 첨가물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편의점에서 제로 음료가 일반 음료보다 더 비싸게 팔릴 정도로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특히 2030 세대들 사이에서는 칼로리를 체크하면서 음료를 고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한국 식품업계도 이런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 음료의 칠성 사이다 제로는 에리스리톨과 스테비아를 조합했고 동원 FMB의 덴마크 제로는 수크랄로스를 메인으로 사용했어요. 농심의 웰치스 제로는 아스파탐과 아세설팜 칼륨을 블렌딩했고요. 심지어 전통주 업계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막걸리 회사에서는 알룰로스를 활용한 저칼로리 막걸리를 개발했고 소주 업계에서도 자일리톨을 첨가한 기능성 소주를 출시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미료들에도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스테비아는 열에 안정적이라서 베이킹에 좋지만 특유의 쓴맛 때문에 다른 감미료와 블렌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룰로스는 설탕과 가장 비슷한 맛을 내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자일리톨은 충치 예방 효과는 뛰어나지만 강아지에게는 독성이 있어서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조심해야 해요. 이런 다양성 덕분에 최근에는 여러 감미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블렌딩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테비아의 단맛과 에리스리톨의 청량감, 알룰로스의 자연스러운 맛을 조합해서 설탕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조향사가 여러 향료를 조합해서 완벽한 향수를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이 기술들이 이제 개인 차원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홈베이킹이 인기를 끌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다양한 감미료를 구매해서 직접 실험해보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알룰로스로 만든 카라멜 레시피나 자일리톨 초콜릿 만들기 같은 게시물들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최근에는 더욱 혁신적인 감미료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브라제이는 서아프리카의 펜타디플란드라 브라제아나라는 베리에서 추출하는 단백질 감미료인데 설탕보다 500에서 2000배 달면서도 완전히 천연 성분입니다. 몽크프루트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구일인 지역에서만 자라는 특성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모든 발전의 이면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입니다. 알룰로스의 경우 설탕보다 10배 이상 비싸서 대중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또 다른 과제는 소비자 교육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천연과 인공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감미료를 화학 첨가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제로 칼로리 감미료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감미료 분자를 설계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구글의 딥마인드 같은 회사들이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을 감미료 개발에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 맞춤형 감미료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와 미각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감미료 조합을 제공하는 서비스 말이죠. 마치 넷플릭스가 개인의 취향에 맞는 영화를 추천해주는 것처럼요. 제로 칼로리 감미료의 진화는 단순히 설탕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식문화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콤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과용은 금물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재미있는 건 이 모든 감미료들이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손을 제대로 씻지 않은 화학자, 영어를 잘못 이해한 연구원, 실수로 화합물을 맛본 과학자들. 이들의 작은 실수가 오늘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산업을 만들어낸 거죠. 정말 세렌디피티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어떤 혁신적인 감미료가 등장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단맛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설탕, 사카린, 아스파탐, 스테비아 알룰로스,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등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거든요. 각자의 취향과 건강 상태, 생활, 패턴에 맞는 감미료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편의점에서 음료를 고를 때는 잠깐 라벨을 읽어보세요. 그 작은 글씨들 속에서 1879년 실수로 사카린을 발견한 팔베르크부터 파라과이 원주민들의 카아에, 일본의 스테비아 혁신, 그리고 미래의 맞춤형 감미료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인류의 달콤한 꿈은 이제 현실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해 나갈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제로 음료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투더리군TV는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달콤하지만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